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정년 65세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년 연장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공전해왔으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하여 단계적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검토를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 패러다임이 변하는 구조적 패러다임 시프트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60세 은퇴라는 개념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초고령 사회의 인력난 해소와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연적인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노후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책 소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년 연장이 왜 단순한 복지가 아닌 우리 세대의 생존 전략인지 그 이면의 경제적 논리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년 연장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60세 은퇴와 65세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5년 소득 절벽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뼈아픈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이 5년의 공백기는 개인의 삶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위험 구간입니다. 단순히 5년을 더 일하는 차원을 넘어 소득이 영원이 되는 공백기를 메우는 것은 시니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50대 중반만 되어도 퇴직 압박을 느끼며 연금이 나오기까지 저축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이 소득 단절 기간을 법적 울타리 안으로 포섭하여 노후 생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정책의 흐름을 읽는 것이 곧 노후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이번 입법 추진은 시니어들에게는 소득의 안정성을, 국가에는 연금 고갈 속도를 늦추는 상생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구상하는 구체적인 연장 방식과 우리가 수용해야 할 현실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단계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년 연장 추진의 핵심 장치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과 기업의 부담을 나누는 임금 체계 개편의 결합입니다. 정부는 정년을 한꺼번에 65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60세에서 62세, 다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임금 피크제와 계속 고용 제도의 도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래 근무할수록 급여가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서열형 구조를 택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가 젊은 층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정부는 55세의 급여의 100%를 정점으로 하여 60세에는 80%, 최종적으로 65세에는 60% 수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 입장에서는 급여가 다소 줄더라도 소득 절벽을 피하고 65세까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양보이자 부의 보존 전략입니다. 무작정 높은 임금을 고수하다 조기 퇴직하는 것보다 조정된 임금으로 5년을 더 근속하는 것이 생애 총소득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손익분기점을 냉철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사 상생의 구조가 안착되어야만 정년 연장이 실질적인 고용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가져올 달콤한 열매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순수입의 변화라는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정년이 늘어나 소득이 계속 발생하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즉, 명목 임금은 늘어나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기여금이 공제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령층의 근속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세대 갈등론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400만 원인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이 5년간 추가 부담해야 할 2,400만 원 중 약 50%인 1,200만 원가량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시니어 여러분은 이러한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속된 기업이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때 진정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년 65세 입법 추진은 버티는 삶에서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증명하는 삶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경제 주체는 자신의 퇴직 설계를 단순 근속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쟁력 유지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법이 정년을 보장해준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나를 65세까지 고용해야 할 이유를 직무 전문성과 유연한 태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 피크제를 수용하면서도 기술, 숙련도를 높여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는 것이 최고의 노후 대비 전략입니다. 정부의 입법 시동이 걸린 만큼 여러분의 경력을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제2, 제3의 직무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끝까지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만이 노후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정년 연장에 대한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과 고민을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날카로운 정책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